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그 순간, 그것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밤새 함께 야근하며 싸운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배신감이 얼마나 깊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을까요? 근데 진짜 더 괴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냉정하게 그때를 되돌아보면 신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뭔가 미묘하게 이상했고,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말을 할 때 손이 어딘가 어색하게 움직였는데 그냥 넘겨버렸죠. 설마 했고, 너무 믿었고, 아니겠지 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신호를 읽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배신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수천 명의 범죄자를 직접 취조한 행동분석 전문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수집한 데이터, 살인범도 사기꾼도 심지어 완벽하게 준비된 배신자도 절대 숨길 수 없었던 0.5초의 신호, 지금부터 그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다시는 같은 반식으로 속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얼굴은 초당 최대 4개에서 6개의 미세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미세 표정들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도, 아무리 뻔뻔한 거짓말쟁이라도 뇌가 특정 감정을 처리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는 반드시 얼굴에 신호가 새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폴 에크먼 박사가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하고 증명한 미세 표정 이론의 핵심입니다. 폴 에크먼 박사는 미국의 심리학자로 전 세계 수십 개의 문화권에서 인간의 표정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의 기본 감정 표현, 즉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놀람, 경멸, 이 7가지는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표정은 언어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표정은 뇌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의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취조 현장에서는 어떤 신호들이 포착되었을까요? FBI와 CIA에서 사용하는 행동 분석 기법인 SCAN, 즉 Scientific Content Analysis 기법과 비언어적 행동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경멸의 미세 표정입니다. 경멸은 7가지 기본 감정 중 유일하게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표정입니다. 입술의 한쪽 끝이 아주 살짝, 정말 찰나의 순간에 위로 당겨 올라갑니다. 0.5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만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이 표정이 포착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상대방이 나를 속이거나 무시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즐기고 있을 때입니다. 무서운 건 이 표정이 나타날 때 당사자 본인도 자신이 그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FBI 행동분석팀이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의 인터뷰 영상을 분석했을 때 그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순간마다 이 경멸의 미세 표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테드 번디는 당시 법정에서도 인터뷰에서도 완벽하게 냉정하고 이성적인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을 때 그 미세 표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일상에서 이 신호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혹은 사과하는 척하면서 입술 한쪽이 아주 살짝 올라가는 순간을 주목하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의 내면에는 여러분에 대한 경멸이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눈 깜빡임 패턴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이건 거의 자동적인 신체 반응이라 의식적으로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려고 할 때 이 패턴이 바뀝니다.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심리적 긴장 상태에서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눈 깜빡임 횟수가 급증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더 무서운 신호인데 의식적으로 표정을 통제하려는 사람일수록 눈 깜빡임 자체를 억제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눈빛이 지나치게 고정되고 임의적으로 느껴지게 되죠. 형사들이 용의자를 신문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눈 깜빡임 패턴입니다. 대화 중에 특정 질문이나 특정 주제가 나왔을 때 상대방의 눈 깜빡임 리듬이 갑자기 바뀐다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신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 행동 분석가들은 항상 신호의 클러스터, 즉 여러 신호의 복합적인 조합을 봅니다. 눈 깜빡임 변화 플러스 입술의 미세한 긴장 플러스 특정 손동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신뢰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유익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심층 분석 영상들이 계속 제작될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의 지지 덕분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신호,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요. 바로 손과 입의 방어 동작입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할 때 혹은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입 주변을 손으로 가리거나 만지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방어 본능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수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중요한 신체 부위를 보호하려 했던 본능이 현대에는 심리적 불안감이 생겼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들이 있을까요?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입술을 살짝 건드리는 동작, 코를 문지르는 동작, 귀 뒤를 긁는 동작, 넥타이나 옷깃을 만지작거리는 동작, 이것들이 모두 같은 카테고리의 신호입니다. 특히 이 동작들이 대답을 하기 직전 혹은 대답을 하는 도중에 나타난다면 그 대답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 CIA 신문 전문가 필 휴스턴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 기업의 내부 정보 유출 용의자를 인터뷰하던 중 용의자는 말로는 완벽하게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오른손 검지로 입술 아래를 살짝 건드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 신호를 포착한 신문관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결국 용의자는 자백했습니다. 말은 거짓말을 했지만 몸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목소리 톤과 속도의 미세한 변화입니다. 이건 표정이나 몸짓보다 훨씬 포착하기 어렵지만 훈련된 귀로는 반드시 들립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성대 근육에도 긴장이 발생합니다. 이 긴장은 목소리의 높이를 평소보다 약간 높이거나 말의 속도를 미묘하게 빠르게 만들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또박또박 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문장 끝부분에서 목소리가 올라가는 패턴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 취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베이스라인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관은 처음에 용의자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 예를 들어 이름, 주소, 생년월일 같은 것들을 먼저 물어봅니다. 이때의 목소리 톤과 속도, 리듬을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베이스라인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합니다. 상대방이 평소에 말하는 방식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특정 주제가 나왔을 때 그 방식이 달라진다면 그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바로 감정 표현의 타이밍 불일치입니다. 진짜 감정은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즉각적으로 표정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짜 감정, 즉 연출된 감정은 반드시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놀란 사람의 표정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즉각 나타납니다. 반면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놀란 표정이 조금 늦게 나타납니다. 이 타이밍의 차이가 바로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또 하나의 타이밍 불일치는 감정 표현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진짜 감정 표현은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연출된 감정은 표정이 시작되는 것도 어색하고 끝나는 것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슬픔 척하는 사람의 슬픈 표정이 뚝 하고 끊어지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길게 유지된다면 그 감정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유심히 관철하는 것입니다. 승진 소식을 들은 척하는 사람, 사고 소식을 처음 들은 척하는 사람, 이들의 표정 타이밍에는 반드시 어색함이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지금부터가 정말 심층적인 내용입니다. 눈동자의 방향입니다. 이것은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즉 NLP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일부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신문 현장에서 보조적인 도구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사람이 기억을 떠올릴 때는 눈동자가 왼쪽 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무언가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만들어낼 때, 즉 거짓말을 구성할 때는 눈동자가 오른쪽 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베이스라인을 먼저 설정해두고 이 패턴을 확인한 뒤 핵심 질문에서 눈동자 방향이 달라진다면 이건 역시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실제로 영국 경찰청 연구팀이 이 이론을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완벽한 법칙으로 성립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패턴의 변화 자체가 의미 있는 신호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모든 신호들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몰래 가로챈 것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직접 물어봤을 때 그 동료가 보이는 신호들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첫째로, 질문을 받는 순간 눈 깜빡임 패턴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둘째로, 대답을 하기 전이나 도중에 손이 입 주변으로 가는지 봅니다. 셋째로, 목소리의 톤과 속도가 평소와 다른지 듣습니다. 넷째로, 표정의 타이밍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합니다. 다섯째로, 입술 한쪽 끝이 아주 살짝 올라가는 경멸의 미세 표정이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3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의심은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동 분석 전문가들은 이것을 신호의 삼각화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신호는 우연일 수 있지만 3개 이상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 그것은 패턴이 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주로 상대방을 읽는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더 심층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배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변화의 패턴입니다. 이건 미세 표정보다 더 긴 시간 축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인데 이것을 알면 배신이 실행되기 훨씬 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 신호는 과도한 친절함의 갑작스러운 등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죄책감 보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배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상쇄하려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고 더 많이 챙겨주고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적신호입니다. 갑자기 너무 잘해주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두 번째 장기 신호는 정보 공유의 미묘한 감소입니다. 배신을 준비하는 사람은 서서히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공유하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점점 말하지 않게 됩니다. 대화가 겉도는 느낌, 같이 있어도 멀리 있는 느낌, 이것이 정보 차단의 첫 번째 징후입니다. 세 번째 장기 신호는 공통의 미래에 대한 언급 회피입니다. 배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미래의 약속이나 계획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같이 하자는 말 대신 그때 되면 보자는 식의 모호한 표현들이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미래 계획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었다면 그 관계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이걸 실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판단이 아닌 관찰이라는 원칙입니다. 이 신호들은 확신의 도구가 아닙니다. 의심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신호를 발견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신호를 발견하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세요. 그 사람의 전반적인 맥락과 상황을 함께 고려하세요. 그리고 여러 신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신중한 행동을 시작하세요. FBI 행동 분석가들이 절대로 단 하나의 신호만으로 용의자를 특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시간의 관찰 데이터를 쌓고 패턴을 확인하고 복합적인 증거들을 종합한 뒤에야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지식은 상대방을 의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신뢰는 때로 우리를 가장 깊은 상처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야 할 타이밍입니다. 다크심리연구소에서는 이처럼 실제 데이터와 검증된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사람에게 자주 상처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게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심층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2번 배신당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이 신호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사람들의 눈빛을, 표정을, 손동작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보세요. 그 0.5초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